안녕하세요. 제킴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 돈 버는 방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3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다른 방법 7가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 설명드려 보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혹시 이전 3가지 방법에 대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 바로 설명드려 볼게요. 지난번에 3가지 방법에 이은 4번째 방법은 이모티콘 및 디지털 아이템 판매 수입입니다. 이모티콘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아이템이지만 처음 생긴 건 불과 11년 전인 2012년이에요. 그때쯤 제가 게임 어플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던 때였는데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이라는 게 생겼다면서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던 게 생각나네요. 그러고 보면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시점에 앱을 만드는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도 나름 격동의 변화의 시기를 거쳐온 것 같아요. 아무튼 이모티콘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2016년까지는 개인이 이모티콘을 혼자 제작하거나 제안하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저는 그 당시 캐릭터 작가로 더 활발히 활동하던 때라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먼저 제안을 받고 이모티콘을 5개 정도 출시했었어요. 그리고 2016년에 모든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전 이모티콘 작업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저 작업을 쭉 이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게 이모티콘을 누구나 제안하고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모티콘 작가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모티콘 작업만으로 아주 큰 금액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경우도 생기고 점점 경쟁도 심해져 왔어요. 저는 그동안엔 일러스트 쪽 작업을 하면서 캐릭터와 이모티콘 작업에 관심이 소홀해졌다가 요즘 다시 캐릭터와 이모티콘 시장을 살펴보고 제안도 해보고 하는 중인데 지금은 진짜 레드오션이 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출시만 되면 수입이 생기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 중 하나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모티콘을 주제로 한 클래스도 몇 년 새 많이 나오고 인기 캐릭터를 많이 보유한 작가는 하나의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이모티콘 작업의 가장 큰 매력은 일단 한번 만들면 무제한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실제 상품처럼 그걸 만들 때마다 투자비나 공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상품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기획을 할 수 있고 모든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다는 점도 좋은 장점 중 하나이죠. 그래서 이모티콘으로 시작하게 된 캐릭터가 인기가 많아져서 그 이후에 다른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고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도 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수익을 확장시킬 수 있어요. 물론 승인 제작되기가 어렵긴 하지만 잘 되기만 하면 여러 그림 콘텐츠 중에서 무엇보다도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모티콘과 함께 추가로 디지털 아이템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부수적인 방법으로 있긴 하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던 애쉬샵이 현재는 한국에서 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디지털 아이템 그림이나 디자인을 직접 판매를 하더라도 큰 돈이 되는 건 아니라서 고민하다가 이모티콘에 더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추후에 또 다른 좋은 서비스가 나와서 좋은 파이프라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AI 이미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을 보면 전망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5번째 방법은 온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그림 강의를 했을 때 오프라인 강의를 떠올렸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 강의가 너무 많아지고 사람들도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게 익숙해지면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강의로 수익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강의는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직접 만나서 취미미술을 포함해 다양한 기법으로 그림을 가르쳐드리고 그에 따른 수강료로 수입을 얻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분야가 더 다양해져서 아이패드 드로잉 강의도 있고 단순 드로잉이 아니라 그림책 만들기 수업, 간단하게 그림으로 오브제를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 등 여러가지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클래스를 운영하는 방식은 정말 학원 같은 곳에 소속되어서 강의를 하고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작업실이나 공간을 빌려서 작가가 직접 클래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요샌 오프라인도 강의 중개 플랫폼이 생겨서 그런 곳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엔 클래스 101 같은 온라인 강의 중개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그림을 배운다는 개념이 거의 없었는데 2018년에 이 사이트가 런칭하면서 여러 작가들이 온라인 그림 클래스를 런칭했고 또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클래스만으로도 높은 수익을 얻는 경우도 많이 생겼어요. 생각해보면 아직 이런 새로운 온라인 클래스 개념이 생기고 정착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클래스를 듣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아서 앞으로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파이프라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분야 역시 이모티콘처럼 첫 시작할 때는 클래스가 많지 않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클래스가 많아지면서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가고 있고 다른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들도 점점 더 많이 생기면서 경쟁이 심해져 가고 있어요. 저는 클래스는 아직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도전해보지 못한 분야 중 하나인데 사실 2018년 클래스 101이 런칭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저에게도 클래스 제안이 왔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까지 하고 클래스 준비까지 어느 정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가 막 제가 아이를 낳고 한참 정신이 없던 때라서 도저히 집중해서 완성하기 버거울 것 같아서 마지막에 포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이것 또한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지금은 워낙 좋은 클래스가 많아서 단순히 그림을 가르치는 클래스를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느낀 게 시기와 때가 중요하다는 점이었어요. 계속해서 세상은 변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수입 라인이 없어지기도 해요. 옛날에 있던 당연한 직업이 없어지고 새롭게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것처럼요. 그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버는 저 같은 프리랜서들은 언제나 시대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항상 잘 살펴보면서 그 흐름을 읽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6번째 방법에 대해서도 말해볼게요. 그림으로 돈 버는 방법 6번째는 책 출간입니다. 이쪽 분야는 사실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분야이긴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앞으로 모든 게 디지털화 된다 해도 종이책이 없어지진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림을 이용한 분야이니 책 중에서도 만화책, 그림책, 그림 에세이 같은 책들이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직접 그림과 글을 다 그린 창작책을 출간할 수도 있고 다른 글작가와 함께 그림을 그려 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책을 통해서는 정식 출간되었을 때 수익화하는 방법은 보통 인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책을 만들거나 1인 독립 출판을 할 경우엔 직접 책을 판매해서 수입을 얻기도 하고 서점에 입고해서 수수료를 제하고 수입을 얻기도 하죠. 책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제작 부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자신의 비용을 먼저 투자하기보다는 텀블벅과 같은 온라인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먼저 후원을 받아서 선판매 후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책뿐만 아니라 다른 리워드 선물을 제작해서 상품을 같이 판매하기도 해요. 잘만 진행된다면 직접적인 투자금이 들지 않고도 자신의 창작물과 책을 만들 수 있고 판매해서 수익도 올릴 수 있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 7번째 방법은 전자책 판매입니다. 전자책도 정말 몇 년 새 새롭게 등장한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전에는 당연히 책이라고 하면 종이로 만들어진 책으로만 생각했는데 강의도 온라인 강의가 생긴 것처럼 책도 전자책 개념이 생기면서 진짜 책으로 만들기 애매한 내용이나 좀 더 실용적인 내용과 강의들도 전자책으로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자책은 또 온라인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수수료 없이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그대로 전부 수입이 될 수 있어서 일반 책보다 순이익률이 높은 것도 장점이에요. 크몬 같은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도 판매가 가능한데 그렇게 판매를 한다 해도 수수료가 높지 않기에 일반 종이책의 인쇄랑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비율의 수익이 창작자에게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모티콘처럼 한번 만들면 추가적인 제작 비용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큰 장점이에요. 내용이 충실하기만 하면 형식도 자유롭게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유튜브처럼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꼭 그림이 아니라
글을 쓰는 것만으로 돈 버는 방법에 해당되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패드 브러쉬나 타이포그래픽 소스를 직접 만들어서 전자책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자신만의 좋은 소스와 스킬이 있다면 잘 가공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수익화가 될 수 있기에 새롭게 도전해보면 좋은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그림으로 돈을 버는 8번째 방법은 SNS나 유튜브의 광고 수익입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만으로 유튜브처럼 조회수에 따른 광고 수익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것처럼 주요 소셜 플랫폼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화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도 그에 발맞추어 콘텐츠를 잘 만들었을 때 새로운 수익화 방법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림은 좋은 콘텐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소셜 플랫폼이든 잘 활용하면 많은 팔로워나 조회수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역시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겠지만 인스타그램에서도 가능하니 그림을 어떻게 활용해 볼지 늘 창작자는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모두 어느 정도 팔로워가 많이 늘어날 경우 단순 클릭당 수익이 아닌 실제로 광고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광고에 맞는 그림 콘텐츠, 예를 들어 광고 인스타툰을 그려서 올리고 수입을 얻는 방법 또한 좋은 파이프라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블로그 등 SNS를 운영할 때 어떤 방향으로 그려나가면 계정에 영향이 커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며 그림을 그리고 콘텐츠를 올려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림으로 돈 버는 9번째 방법은 바로 전시회 그림 판매입니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그림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캐릭터나 일러스트 작가보다는 회화 쪽 작가들이 보통 수입을 올리는 방법인데요. 자신이 직접 그림을 판매하는 거예요. 앞서는 자신의 그림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했고 그런 쪽은 일러스트나 캐릭터 같은 분야가 많지만 역시 직접 그림을 판매하는 건 주로 회화 작가들이고 요즘에는 조금은 경계가 허물어져서 일러스트 작가들도 직접 그린 원화를 전시회나 페어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캐릭터나 일러스트 쪽에 가까운 작가라서 회화 쪽 작가들이 작품을 판매하는 경로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보통은 갤러리를 통해 전시를 하고 전시회에서 콜렉터들이 그림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어요. 큰 페어에 출품해서 판매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시스템은 아주 옛날부터 오래되어 온 방식이라서 더 설명드릴 건 없지만 요즘엔 회화 작가들도 SNS, 인스타그램 정도는 운영하면서 스스로 셀프 마케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작품 자체가 물론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림을 의뢰를 받아서 새롭게 그려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직접 그림 페인팅 작업이라는 점이 같아요. 또한 생각해보니 벽화같이 어떤 공간에 그림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고 수입을 얻는 방법도 있네요.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는 것 또한 하나의 수익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럼 제 경험으로 정리해본 그림으로 돈 버는 방법 마지막 10번째는 라이센싱 수입입니다. 라이센싱 수입은 아마 대부분의 작가들이 흔히 접해보진 못하고 생소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냥 일러스트 그림을 라이센스 계약을 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캐릭터 작가로 활동을 했던 경험에서 나온 수익화 방법이에요. 보통은 어떤 그림 의뢰가 오거나 콜라보 제안이 오면 그 프로젝트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진행을 해요. 하지만 캐릭터 분야에서 기업과 상품화 계약을 할 때는 라이센스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이센스 계약은 어떤 이미지나 캐릭터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개런티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에요. 책 인쇄나 작곡가들이 받는 저작권료 같은 것과 비슷하죠. 이건 역시 콜라보레이션과 비슷하게 상품에서 캐릭터를 이용해 더 좋은 이미지를 얻거나 더 판매에 도움을 얻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인기가 많고 좋은 캐릭터들일 경우에 라이센싱 비용이 더 높아요. 또 계약금 따로 런닝 개런티 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판매되는 것에 따른 런닝 개런티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라이센싱 쪽은
금액이나 방식이 간단히 정해진 분야는 아니어서 저처럼 작가가 직접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에이전시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요즘엔 점점 카카오톡 캐릭터 같은 개인 작가들의 콘텐츠 영향력이 좀 커져가는 추세라서 에이전시 없이 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분야 역시 조금씩 더 변화해 갈 것 같아요. 어렵고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수익화하는 분야도 있기에 관심 있는 분은 이런 쪽으로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캐릭터 콘텐츠나 그림을 그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경험한 바와 아는 것에 따른 그림으로 수익화하는 방법 10가지에 대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하다 보니 잘 전달이 되었을까 싶기도 한데 이야기하면서 더 풀어가 볼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칠게요. 그림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이나 작가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